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은퇴에 맞는 나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뭐 한 60, 65세, 70세 되시는 분들이 인컴을 받기 전에의 전 단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고요. 오늘은 그럼 이제 인컴을 받을 시기가 됐을 때를 위한 소위 말하는 인컴 애뉴이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먼저 그 인컴 어뉴이티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,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인컴 어뉴이티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소셜 시큐리티와 똑같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안정적이고 개런티된 금액을 받는다. 그것이 인컴 어뉴이티다. 내 돈을 넣고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돈을 안정적으로 인슈런스 회사에서 보증하는 금액을 받는 것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죽을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나이 제한이 없는 건가요? 뭐 122살 되든 150살이 되든. 네, 그거는 상관없습니다. 만약에 싱글로 들었으면 싱글로 들은 사람이 120세까지 산다. 120세까지 처음에 개런티된 금액을 지불을 하는 것이죠. 만약에 부부가 같이 들었다. 그래도 두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120세면 120살, 150살이면 150살 그때까지 살아있는 생존할 때까지 지불을 하는 금액이 바로 인컴 어누이티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인컴을 받을 시기에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럼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뭐 있나요? 네, 되게 이제 55세에서부터 인컴 어누이티들을 되게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요. 그 80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또 경우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85세까지가 마지막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55세에서 85세 사이라고 네, 생각하시면 네. 될 것 같네요. 그러면은 반대로 뭐 이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 반대로 조기에 사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 네, 조기에 사망을 할 경우는 늘어난 금액, 처음에 불입을 하고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어, 받지 못한 금액, 그것은 전체를 베니피셔리한테 가게 되겠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대표님 인컴 어뉴이티에도 종류가 있나요?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제일 크게 대별을 한다면 내가 돈을 넣고 한 달 이내서부터 내 인컴을 평생 동안 받기를 원한다. 스피아라고 그러죠. 그 스피아는 싱글 프리미엄 이미디에이트 어누이티다.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DIA라고 해서 Deferred Income Annuity, 디퍼 시켜서 나중에 내가 받고 싶으면 5년 후에 받겠다, 10년 후서부터 시작하겠다, 15년 후서부터 시작하겠다. 뭐 그것도 DIA도 마찬가지로 한 달 후서부터 받기 시작하겠다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 Deferred Annuity하고 구별이 되겠죠. 아, 그러면은 이제 받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, SPI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을 넣고 뭐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프리미엄을 꼭 한 번에 넣어야 되나요? 아니면 이것도 뭐 나눠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아닙니다. 스피아도 마찬가지고 DIA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싱글 프리미엄으로 한 번에 집어넣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한 번에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나눠받는 그런 컨셉이 되겠네요. 네. 그렇다면 둘의 그 SPIA와 DIA의 둘의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? 제일 큰 차이점은요. 스피아는 일단 집어넣으면요. 내 컨트롤이 하나도 없습니다. 취소도 할 수가 없고요.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요. 일단 그때 보험회사와 처음 계약을 맺은 그것이 평생을 갑니다. 만약에 캔슬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중간에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. 뭐를 좀 이렇게 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. 처음에 계약하면 그 계약 약관에 따라서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옛날에는 스피아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. 그러냐면 프리미엄을 조금 더 많이 줬어요. 근데 요즘은 오히려 DIA 쪽에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에 스피아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뭐 애뉴이티라고 하면 특히 인컴 애뉴이티 쪽은
기간이 두 기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? 뭐 SPI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DIA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, 적립되는 시기, 즉 accumulation period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기 시작하는 distribution period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받기 시작할 때 지급 방법에도 종류가 있나요? 네, 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라이프 온리.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받는다. 자, 보십시오. 제가 10만 불을 집어넣었는데 내가 얼마 동안에 받기 시작해서 다음 달부터 돈을 받아요. 1년 후에 제가 죽었어요. 그러면 그 돈은 전부 어디로 가나요? 인슈런스 컴퍼니가 다 가져갑니다.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베네피셔리한테 가는 게 없습니다. 그게 라이프 온리고요. 내가 남아있는 금액은 캐시 밸류로 베네피셔리한테 가겠다. 그럼 그거는 또 조금 받는 금액은 작지만 그런 계약도 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조기 사망을 했을 경우 죽더라도 10년 정도까지는 베니피셔리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면 10 years certain으로 했을 때 그거는 제일 또 금액이 작겠죠. 그래서 그런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월별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앞에서 SPI의 경우에는 전혀 변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, 그러면 DIA 같은 경우에는 뭐 취소나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DIA 같은 경우에요. 베리어블이든 인덱스든 간에 만약에 내가 취소할 수 있어요. 오늘 넣었다가 2년 후에 취소를 한다. 그러면 거기에 페널티는 있겠죠. 그렇지만 페널티가 뭐 5%, 6%, 7%뭐 이렇게 페널티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페널티를 내면 그것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투자의 방향을 가령 S&P 뭐 500을 기준으로 했다면 내가 그거를 갖다가 다른 투자 방법으로 다른 인덱스로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변경도 가능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. 아, 그렇군요. 대표님, 그럼 만약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에 취소를 했다. 그런데 2년 동안 뭐 어쨌든 이자 지급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카운트 밸류가 뭐 어느 정도 늘어났을 텐데 취소를 하게 되면 물론 서란더 차지는 내야 되겠지만 그동안 받은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보통 그런 저거에서 이제 인덱스인 경우에는 캡을 보통 5%에서 6% 정도 줍니다. 그럼 마켓이 15% 늘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이자는 5%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 그동안 늘어난 거에 금액에 실적으로 내가 100만 불을 넣었어요. 100만 불에서 5%, 6% 늘어난 것이 있다면 늘어난 거가 내 어카운트 밸류죠. 그 다음에 내가 취소를 하겠다. 그럼 2년 후에 취소를 하는데 페널티가 만약에 6%다. 그러면 처음 들어간 불입금에 대한 금액의 6%를 페널티를 내고 나올 수가 있겠죠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런 DIA의 종류가 있을까요? 네, 종류는 회사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 대별을 하면은 베리어블이냐 아니면 인 픽스드 인덱스로 가느냐, 픽스드 어누이티로 가느냐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? 예, 간단히 얘기를 하면 베리어블과 픽스드의 차이는 베리어블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큰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은 내가 돈을 집어넣은 것에 이익도 볼 수 있지만 원금이 손해 날 수도 있다. 그러면 베리어블로 보시고요. 인덱스 같은 픽스드는 마켓이 어떻게 되든 간에 원금 이하로는 절대 내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는다. 그렇게 해서 원금 이상으로 갈 때 할 수 있는 인덱스로 갈 때 그게 이제 픽스드가 되겠죠. 아, 그렇군요. 대표님, 어뉴이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어뉴이티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.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그게 좀 편향된 의견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.
어누이티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텍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다 주고 하는 것을 IRS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누이티가 반드시 은퇴 쪽에는 필요한 것이죠.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이익이 있느냐 어누이티에? 어누이티를 들어가면 일단 인덱스에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고 늘어나요. 그런데다가 또 회사, 인슈런스 회사에서 개런티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. 그 금액이 또 10%면 10%씩 이자가 증액되는 그 금액이 있고 또 그 금액을 정해진 나이에 몇 퍼센트가 정해지면 그것을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일찍 죽으면 남아있는 금액이 베네피셔리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손해나는 내용은 아니고요. 어떤 내 형편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어누이티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누이티를 들어가지 마라. 이거는 좀 너무 편향된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오늘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어카운트 밸류와 인컴 밸류 그리고 실제 예를 든 사례로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